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우리 더 탐사 스튜디오에서 제9구 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나라는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 대영 제국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죠. 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맞습니다. 19세기에 대영 제국이 정말 잘 나가던 때에는 저기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도가 시작하는 곳이죠. 경도가 시작하는 곳이죠. 위도가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경도가 시작하는 곳이네요. 동경 서경이 나뉘는 그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부터 지구를 한 바퀴 삥 둘러서 거의 모든 시간대에 영국의 식민지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 7강에서는 대영 제국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국에서 구름처럼 많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함께 해주신 바람에 힘이 납니다. 우리 시민학당은 노자부터 시작해서 벌거벗은 부다를 넘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벗 예수를 만나고 또 몸을 만들고 또 시를 함께 읽고 그리고 역사도 함께 공부하는데요. 우리 더 탐사 카페에 오시면은 맛있는 식사, 맛있는 커피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서 듣지만 마시고 보지만 마시고 한번 이 별내에 있는 시민의 궁전을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국의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영국의 지도는 보십시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왕국인데 통합 왕국이다. 뭐가 통합된 왕국인가요? 우선 잉글랜드, 런던을 중심으로 한 잉글랜드와 그리고 웨일즈는 잉글랜드의 왼편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스코틀랜드가 있죠. 스코틀랜드. 그러면 벌써 세 개의 왕국이잖아요.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노던 아일랜드가 있죠. 그게 우리가 북에일레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지역까지가 합쳐져서 이게 통합 왕국이다. 그런데 이제 흔히는 그것을 Great Britain, 그래서 Great, 위대한 브리튼이다. 그걸 이제 줄여서 자동차 번호판 같은 데는 GB라고 쓰기도 합니다. G와 B를 써서. 근데 이 영국을 보면 우리 한국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사실 그 영국의 땅덩어리, 영국의 인구는 역사적으로 볼 적에 우리 한반도 크기, 한반도 인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아니 뭐 우리가 뭘 좀 할래도 쪽수가 부족해서 안 돼. 뭐 숫자가 되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드는데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만 영국은 사실 그렇게 크다 아니면 별로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한반도 정도 크기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숫자로 보면 20만 평방 킬로미터인데요. 20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인 국토를 가진 나라가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레이트 하기에는 식민지 빼고 나면은 그레이트 큰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하지만 사실 마음이 크지 영토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영제국의 전성 시기에도 영국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2, 3천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 3천만의 인구가 있으면은 세계를 지배하는데 숫자가 부족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전에 우리가 몽골 제국도 다뤘잖아요. 몽골 제국 전성기의 인구도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많아봤자 100만 명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 100만 명을 가지고도 그 중에 남성만 따지면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뭐 어린이, 노약자 다 빼고 나면 그 몇십만 명 안 돼요. 그래도 그 인구를 가지고도 세계를 통치하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때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알렉산더 대제가 생각나잖아요.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마케도니아도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말하자면 좀 뭐랄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스의 변경에 있는 조그마한 왕국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어때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 거의 말하자면 세상을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더스 강에서부터 유럽 전역을 지중해 동서남북을 지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구 절벽의 이 시대에 대한민국 이 숫자로는 뭐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은 뭐다?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 그건 아주 잘못됐다.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지도를 모르실 분은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도는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대영 제국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국의 인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표에는 런던의 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런던의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몇백만이에요? 600만입니다. 정점은 900만이 안 됐고요. 오늘날 우리 서울의 인구가 900만이 넘습니다. 서울은 한때 1000만도 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표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20세기 초에 이미 런던의 인구는 얼마가 넘었다? 600만이 넘었다. 600만이 넘었다. 그러면 20세기 초 1900년경에 우리 서울의 인구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서울의 인구는 40만 정도였을 것입니다. 50만은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도쿄의 인구는 얼마였겠습니까? 도쿄의 인구도 100만 정도였지 150만은 절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런던이 차지하고 있었던 압도적인 위상을 알 수 있다. 20세기가 시작할 때에도 런던은 600만 인구가 넘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되면은 영국의 힘이 줄어들면서 약해지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좀 회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900만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런던은 더 이상 인구만 가지고 본다면 세계에서 손꼽